뿌리프너무 발간 종합인문지리지 한국의 발견 강원도. 강원도를 관동지방이라고도 한다. 서울과 함경도를 통하는 철령이 옛날에는 서울의 북쪽 관문이었으므로 그 북쪽 관문의 동쪽인 강원도를 관동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강원도는 다시 영동과 영서의 두 지방으로 나뉘는데 지형이 태백산맥 또는 대관령의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영동과 영서로 나뉘는 것은 단순히 지리나 지형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원시시대부터 이 두 지역이 서로 다른 생활권을 이루어 왔으므로 문화나 경제나 사회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영동지방은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발달한 곳이고 영서지방은 산악 내륙지방으로 칠원군, 춘천시, 원주시를 중심으로 한 들판 몇 군데를 빼면 거기가 화전민 생활을 이어온 지방이다. 그러나 산이 좋고 영동지방의 바다가 좋고 또 영서지방의 오대산에서 비롯되는 남한관과 설악산과 금강산에서 비롯되는 북한간의 물줄기가 있어 산과 물을 좋아하는 시인과 묵객의 발걸음이 잦았던 고장이며 골짜기마다 자연의 목탁 소리에 사람의 간사한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고장이기도 하다. 영동지방에는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들판이 있고 영서지방에는 남북한강의 유역이 발달하여 원시 사회인들이 살던 흔적이 곳곳에 있다. 이곳에 있는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에 원시 부족국가가 있었던 점을 증명해주는 유적으로 이때의 사회를 고인돌 사회라고도 말한다. 그 같은 큰 규모의 토목사업을 할 수 있는 부족이 있었다는 것과 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력구조가 있었던 사회, 곧 부족국가가 있었다는 것을 고인들이 증명한다. 그러한 부족국가로 춘천과 강릉지방에 꽤 큰 규모의 것이 발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기록에서는 춘천 부족을 맥, 강릉 부족을 예라 일컬어왔다. 예와 맥은 본디 중국 동북쪽 또는 만주지방에 살던 한국인의 선조나 그 사회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는데 그 계열의 종족이 강원도 지방으로 내려와 살았고 또 예와 맥의 이름도 원시 생활을 오래 누린 강원도 지방의 부족이 가장 오래 가지고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춘천은 맥국의 옛 서울이었고 강릉은 예국의 옛 서울이었다는 전설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국사에서는 강원도의 예와 맥을 영흥만의 동해와 함께 묶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해란 만주지방에 있던 예, 맥 또는 예맥의 동쪽에 있는 예맥이라는 뜻이다. 강원도의 고인돌 사회가 고대 국가인 삼국과 관계를 갖게 되어 먼저 영서지방이 백제의 판도에 들어갔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광개토왕과 장수왕 때 고구려가 5세기 말에는 강원도 지방 전체가 고구려의 판도 안에 들어갔다. 삼국사기를 위시한 옛 문헌에 강원도 고을이 고구려 때의 이름부터 소개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6세기부터 진흥왕 때에는 강원도의 모든 고을이 신라의 땅이 되었다. 이러한 내력을 말해주는 듯이 강원도에서는 고구려 때의 불상 같은 유물이 이따금 발견되고 신라 통인기를 앞뒤로 한 불교와 얽힌 이야기가 많다. 특히 동해안은 통일을 다지던 화랑들의 훈련장이 많았음을 암시하듯이 고성군의 삼일포, 속초시의 영랑호, 양양군의 강현면, 강릉시의 경포대처럼 화랑의 설화가 담긴 곳이 이 지역 남북에 흩어져 있다. 강원도란 이름은 조선 초기에 생겼는데 전국이 팔도로 나뉘던 그때에
원주를 가명 소재지로 하여 지금의 강원도와 거의 비슷한 행정구역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해방 뒤에 38선으로 남북이 갈라졌을 때 춘성군, 인제군, 양양군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가 6.25 때에 일부 땅을 도로 찾았고 이제는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 휴전선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이천군, 평강군, 회양군, 통천군이 모두 북한에 속해 있다. 강원도를 별명으로 암하노불, 곧 바위 밑에 늙은 부처라고 했다. 세속에 잘 말려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좋은 자연 속에서 초자연스러운 경기를 보는 고장 또는 사람이라는 말도 된다. 그러한 초자연스러움의 덕인지는 몰라도 세속의 잣대로 볼 때에 파격스러운 인물이 많았다. 김시습, 이달, 허균, 허난설원으로 이어지는 분명히 파격스러운 인맥에서 한국인의 인간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한 파격스러운 인물의 이야기와 함께 철원과 그 언저리에서 활약한 임꺽정과 춘천의 소양강을 무대로 한 흑두곤의 이야기가 이 고장의 파격스러운 격조를 더 높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 여자의 모습으로 서로 대조를 이루는 신사임당과 허난설원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강릉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흥미롭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고 거기에서 추가령 지구대와 광주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이 갈라져 서쪽으로 가로놓여 있어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였으므로 세상 변화에 무딘 편이었다. 그러나 한번 받아들인 문화를 보존하는 힘은 상대적으로 강력하였다. 그래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때의 불교가 근세까지 명맥을 곧게 유지하였다. 백담사의 한용운, 월정사의 이종욱, 송세호, 방하남 같은 불교인들을 강원도 사찰에서 근대 민족운동의 인물로 배출한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강원도는 길이 험해서 3.1운동 때에도 도청 소재지인 춘천에 드나들려면 100길로 다녀야 했고 경원선이 개통된 뒤에는 서울에서 영동 지방으로 가려면 기차를 타고 원산으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내려가야 했다. 강원도 사람들은 근대 초기에 있었던 동학혁명운동과 의병운동에서 보듯이 산악이 많고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 지리에 의지하여 일본 침략군과 마지막까지 싸운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의병은 끝내 나라를 지킬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집과 가족과 나라를 잃고 또 일본인들에게 잡혀 매를 맞고 칼로 찔려 죽임을 당해서도 의병은 일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고 마음을 굽히지 않았다. 역사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보다 바로 그런 항전의 마음을 더 취하는 것이다. 의병 항쟁을 하던 이들이 끝내 해외 독립군으로 발전하거나 강원도 깊은 곳의 산촌에 숨어버리게 되었으니 머슴, 엿장수, 술장수, 서당 훈도로 숨어 있다가 3.1운동 때에 활약한 사람은 다음과 같았다. 곧 술장수로 양양의 박춘실, 김화의 김연태, 엿장수로 양양의 손계원, 농사꾼으로 정선의 전상효, 횡성의 장도훈, 철원의 송희선, 글방 훈도로 화천의 강명하, 원주의 박영하가 그들이다. 강원도에서 나서 사는 사람들을 감자바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곳 사람들의 품성의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이 도의 산업 또는 경제생활의 바탕이 땅임을 심어주는 말이기도 하다. 이중화는 택리지에 태백산과 소백산은 토산이어서 흙빛이 좋다. 황지 같은 명승지가 있는 태백산에는 산 위에 들판이 펼쳐져 두메 백성이 제법 잘 마을을 이루고 있다
고 적고 있다. 또 그는 대관령 같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골에서 화전을 일구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다. 내 나이 14일 때에 아버지께서 강릉에 원이 되어 가심에 나도 그분의 가마를 따라갔는데 운교역에서 강릉부의 서쪽 대관령에 이르도록 편편한 곳이거나 고갯길이거나를 가릴 것 없이 깊고 빽빽한 숲이었다. 무릇 나흘 동안 길을 걸으면서 쳐다보아도 하늘과 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산과 들이 모두 개간되어 농사터가 되고 마을이 서로 잇닿아서 산에는 한치 굵기의 나무도 없다. 이로 미루어 딴 고을도 이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어진 임금 밑에서 인구가 점차로 늘어남을 알겠으나 산천은 손해가 많다. 예전에 인삼이 나는 곳은 모두 영서 쪽의 깊은 두매였는데 산골 사람들이 화전을 일구느라 불을 질러서 인삼이 점차로 줄어들었고 장마 때면 산이 무너져서 한강에 흘러드니 한강도 또 얕아졌다. 이중환이 대관령을 두 번째로 가보았던 때가 1703년 무렵이니 이때 갑작스럽게 산골 마을들이 화전을 일으켜 정착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 성덕왕 때에 순전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려고 강릉으로 오는데 동해안 해변에서 점심을 먹을 때 그의 아내 수로가 바닷가 벼랑 위에 철쭉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데리고 가던 하인에게 그 꽃을 꺾어다 주기를 청했다. 그러나 하인들은 꽃이 벼랑에 있어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여 꽃을 꺾다가 받치기를 망설였다. 그때 마침 그 옆으로 소를 몰고 지나가던 한 노인이 이 말을 듣고 나와 같은 미천한 사람이 꺾어와도 부인께서 받으신다면 꺾어다 올리겠나이다 하고 꽃을 꺾어다 바쳐 수로 부인을 즐겁게 했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쓰여져 있다. 헌화가에 얽힌 설화인 이 이야기는 강원도민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낸다. 아름다운 수로 부인의 꽃을 갖고 싶어하는 좀 장난스러운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능력과 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양하게 행동하지 않고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는 이 노인의 성품이 강원도 사람의 성품일지 모른다. 후한세의 동의전을 보면 오늘의 강원도에 들던 옛 사람들을 일컬어 끝내 서로 두둑질하는 일이 없어 문을 거는 집이 없고 안행내는 정조를 믿는다. 산이 많고 들이 적어 부드럽고 근면하다. 예의를 서로 앞세우는 천고의 고장이다 라고 쓰여졌다. 이를테면 이 고장 사람들은 성품이 예의 바르고 어질며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이라는 줄령이 한가운데를 막고 있어 이 제의 동쪽과 서쪽이 풍토와 문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그 주민의 기질에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요즘과 같이 내왕이 잦은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그 차이가 별로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제를 가운데에 두고 동쪽과 서쪽은 그 주민의 기질 차이 때문에 배출된 인물도 두드러지게 달랐다. 영동 사람이 풍요로운 문인 기질을 가졌다고 하면 영서 사람은 지사다운 무인 기질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다. 강원도 감자가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강원도의 정선 아리랑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원도 생각을 잘 심어준 것은 없을 것 같다. 정선 아리랑의 발상지라고 일러오는 정선은 하늘이 세 뼘밖에 안 된다는 해 뜨자 해 넘어가는 산골이다. 무주 구천동만큼이나 두매의 대명사로 불려왔고 논밭이 없는 것을 한스럽게 여겨온 가난한 고장이었다. 그래서 한치 뒷산의 곤들의 딱죽이
님의 맛만 같다면 병자년 흉년에도 봄 살아나지 라고 노래 불러왔다. 그러나 이것도 옛 이야기여서 1966년부터 2층 콘크리트로 된 역 건물이 세워지고 기차의 기적이 이 산골 곳곳에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정선선이 개통되어 강산은 편하고 정선 아리랑의 가락이 흐르던 아우라지와 물레방아의 옛터에는 철교가 솟았다. 강원도의 어느 산골짜기에 사는 어떤 사람이 밤새워서 미투리 한 켤레를 곱게 삼아가지고 이튿날에 상이 선 마을로 팔러 갔다고 한다. 그리 크지 않은 산골 장이어서 장꾼들은 모두 서로 아는 사람이었으니 미투리를 사겠다는 사람도 얼굴이 익은 이였다고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값을 곧장 흥정하지 못하고 객주집에 들어가서 미투리 한 켤레를 가운데에 놓고 애꿎은 막걸리만 자꾸 마셔댔다고 한다. 파는 쪽에서는 값을 많이 받아야 할 텐데 아는 처지에 많이 부를 수도 없고, 사는 쪽에서는 되도록이면 싼값으로 사야 하겠는데 싼값을 부르면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입을 떼지 못해서였다고 한다. 그래서 둘 사이의 흥정은 도무지 진전이 안 되었더라는 이야기다. 이것은 사람이 그리 많이 살지 않는 강원도 산간지방에 인정 섞인 풍물을 좀 부풀린 이야기이다. 옛날에 강원도 지방에서 보릿고개를 넘기는 구황식품으로 첫손에 꼽았던 것은 도토리를 재료로 한 음식이었다. 도토리는 강원도 높은 고장에서 많이 자라는 떡갈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로 그 산출량이 넉넉하여 여름에 올 감자와 함께 주민 생활에 크게 보탬을 주었다. 강원도에서는 망종 무렵에 곧 6월 초에 모를 심는다. 그러나 망종이 지나고 하지가 지나고 소서가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아 모를 못 내면 논에 다른 것을 심어야 한다. 그럴 때에는 대개 메밀을 심으므로 몹시 가문 해에는 메밀꽃이 이곳에 산과 들을 뒤엎고 메밀쌀 몇 섬씩을 집집마다 거두게 되고 심지어는 밭 메밀까지 합쳐 몇십 섬의 메밀쌀을 추수하는 집이 생기기도 한다. 여기에서 춘천 막국수가 향토 별식으로 태어났다. 메밀로 만드는 별식으로는 막국수 말고도 전병 종류가 있다. 강원도 산간에서는 이 메밀 전병을 총떡이라고도 부르는데, 전병은 보통 녹두를 붙여서 만들지만 메밀 전병은 메밀가루에 밀가루를 좀 섞어 붙인 적에 속을 넣어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만든다. 양양군.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감이 빨갛게 익을 무렵이면 양양군을 가로질러서 동해로 흘러드는 내인 남대천에 연어떼가 올라온다. 그때를 기다려 이곳 사람들은 내 가운데에 드문드문 말뚝을 박고 거기에 그물을 친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이른 새벽에 횃불을 켜들고 나가보면 밤새 그물에 길이가 1미터에 가까운 연어가 걸려있다. 이 나라에서 삼척군의 50천과 이 내에만 주로 올라오는 연어는 뛰어난 맛과 함께 모천 회귀성, 곧 바다에서 살다가도 알을 낳을 때에는 반드시 제가 태어난 강을 찾아오는 묘한 성질을 지닌 물고기이다. 오츠크해 베링해 같은 북태평양에 가서 살다가 죽을 무렵에 알을 낳으려고 남대천을 찾아오는 연어는 양양군을 제 고향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속초시 동명동 바닷가에 남루한 치마 더고리를 입은 안악이 오른손에 자그마한 보따리를 들고 왼손으로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북쪽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한 탑이 우뚝 서 있다. 이 탑은 6.25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54년에 세운 수복 기념탑으로 속초시가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이 많이 몰려 사는 도시임을 드러내준다. 흥남철수작전으로 불리는 군사작전에 쫓아서 1950년 12월에 함경남도 흥남시에서 미군 함정을 타고 부산 항구에 몸을 부렸던 함정도 사람들이 전선이 더 북쪽으로 올라가기를 기다리며 부산 같은 남쪽 지방에서 피난살이를 하다가 속초시에 많이 몰려왔는데 그것은 이곳이 함경도 지방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곳은 손에 쥔 돈이 거의 없던 그들이 제 고향으로 갈 때에 벌어먹고 살 만한 일거리를 찾기가 쉬운 편이었다고 한다.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남자는 고깃배를 탈 수가 있었고 여자는 그물째로 걷어온 고기를 그물에서 떼어내거나 낚시에 미끼를 다는 일로 품삯을 받아서 어려운 살림에 보탤 수 있었다. 설악산. 설악산은 그 품에 한 번 안긴이라면 누구든지 영원히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드는 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흔히 이 산은 절세의 미인에 견주어진다. 육당 친암선도 설악기행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산을 금강산보다 높게 쳤다. 탄탄히 짜인 맛은 금강산이 더 낫다고 하겠지만 너그러이 펴인 맛은 설악산이 도리어 낫다. 금강산은 너무나 드러나서 마치 길가에 술 파는 책새같이 아무나 손을 잡게 된 한탄스러움이 있음에 견주어 설악산은 절세의 비인이 골짜기 속에 있으되 고운 모습으로 물속의 고기를 놀라게 하는 듯이 있어서 참으로 산수 풍경의 지극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이라면 금강산이 아니라 설악산에서 그 구하는 바를 비로소 만족할 것이다. 설악산은 그 경치를 낱낱이 헤어보면 그 빼어남이 결코 금강산의 아래에 둘 것이 아니지만 원체 이름이 높은 금강산에 눌려서 세상에 알려지기는 금강산에 견주면 몇천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 이는 아는 이가 보면 도리어 우스운 일이다. 예로부터 산은 때때로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서 살기에 알맞은 곳으로 쓰여왔다. 설악산도 마찬가지여서 조선왕조에서 7째 임금이 된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임금 자리에 오른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중위된 학자인 매월당 김시습이 조선수종 때에 이름난 학자인 사면 김창읍이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사람에 끼인 독립운동가이며 시인인 만해 한용운이 그리고 요즘에 나온 새 주장대로 개골산이 금강산이 아니고 이 산이라면 신라 왕조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의 큰 아들인 마이태자가 이 산에 들어와서 어지러운 세상을 피했다. 또 고려시대에는 권아무개와 김아무개라고만 알려진 장군 둘이 백성들과 함께 이 산에 성을 쌓고 몽고의 침입을 피했다고 한다. 춘천시. 춘천시는 흔히 호반의 도시로 불린다. 60년대까지만 해도 겨울에는 공지천에서 전국 빙상대회가 열렸다. 해마다 겨울이면 공지천은 두껍고 매끈하게 얼어붙어서 이곳 사람들은 3살박이도 스케이트를 탈 줄 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어릴 적부터 스케이트 타기를 즐겨 했으며 이곳 사람들 중에서 국가대표 스케이트 선수가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런데 이 공지천물은 70년대 초에 소양강을 막아서 춘성군에 소양댐을 만든 뒤로 겨울이 되어도 잘 얼지 않거나 얼어도 얼음이 거칠고 얇아 마음 놓고 스케이트를 탈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춘천지방의 별미 음식으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막국수이다. 막국수는 메밀로 만든 냉면과 비슷한 음식인데 춘천시의 언저리에는 예전에 메밀이 많이 났었다. 메밀은 화전을 일군 땅에서 잘 자라고 병충해에 강하고 햇볕이 쪼이는 시간이나 기온의 변화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공기가 오염된 곳에서는 잘 자라지 않아 공기가 오염된 정도를 재는 데에 쓰이기도 한다. 70년대 들어서 춘천시의 언저리에서 나는 메밀의 양이 많지 않아서 이제는 이곳의 막국수를 파는 집에서는 강원도의 여러 지방에서 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서 난 메밀을 사들여온다. 영월 화력발전소에 쓰이는 석탄을 데워왔던 마차리의 탄광은 1956년에 이 지방에 광산물을 실어 가려고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이곳까지를 잇는 철도인 영월선을 놓기 전까지만 해도 석탄을 운반하기가 불편해서 생산이 그다지 활발한 편이 아니었으나 영월선이 깔리자 이곳의 석탄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여러 도시로 쉽게 실려갈 수가 있게 되어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부쩍 늘어났다. 그러나 한편으로 영월선은 이 탄광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영월선 덕분에 60년대에는 광부 소유가 한때 4,500명에 이를 만큼 번성했으나 70년대부터는 이 광산이 점차로 규모가 작아지더니 7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문을 닫고 말았다. 더 캐낼 석탄이 없어진 것이다. 오로지 탄광 때문에 생긴 읍, 정선읍, 사북읍, 신동읍, 고한읍. 강원도에서 가장 깊은 산골에 드는 여기에 읍이 4개나 되는 것은 오로지 탄광 때문이었다. 정선군은 지하자원의 곳간으로 불릴 만하다. 이 정선군의 땅속은 어디라도 광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좋을 만큼 많은 광물이 묻혀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연탄을 위시하여 아연, 아비산, 창연, 철, 금, 은 같은 광물이 1980년까지에 3억 5천만 톤쯤이 묻혀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한 해에 그런 갖가지 광물 500만 톤쯤이 생산된다. 그 대부분이 무연탄으로 그 매장량이 2억 2천만 톤에 이르며 한 해에 480만 톤쯤이 생산되어 전국 무연탄 생산량의 26%쯤을 차지한다. 이 군의 광물로 맨 처음으로 빛을 본 것은 금이었다. 1921년에 동면 화암리의 그린바우라는 곳에서 금광이 문을 연 뒤로 이 군은 금이 노다지로 묻혀 있음이 알려져 오래전부터 금방을 해온 사람 중에는 정선은 몰라도 그린바우는 안다고 말하는 이가 많다. 시들해진 금광의 몸을 받아 시들해진 금광의 몸을 받아 해방 뒤에 탄광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충청북도 제천에서 이 도의 영월군까지를 잇던 기찻길이 1957년에 이곳까지 뻗어와 놓이자 그때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화전을 일구어서 옥수수, 콩, 감자 같은 곡식을 심던 산비탈이 어느새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고 쉴 새 없이 무연탄을 토해내는 탄광으로 바뀐 것이다. 태백시와 함께 이른바 태백탄전지대의 심장부로 불리는 사북읍에 탄광이 들어서서 석탄을 캐기는 1959년부터였다. 사북읍 사람들은 이곳에 나라한 곳곳에서 모여든 이가 뒤섞여 살고 있다는 뜻으로 이곳을 흔히 팔도공화국으로 일컬는다. 그 말 맞다나 이곳은 제 몸 하나만 믿고 곳곳에서 맨주먹으로 모여든 광부와 그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려고 곳곳에서 모여든 이로 이루어진 탄광촌이었다. 가파른 산비탈과 좁은 골짜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개딱지만한 집들이 광부들의 잠자리이고 땅속으로 뚫린 굴을 따라서 몇백 미터 또는 몇천 미터를 가야 나오는 그 굴의 끝이 그들의 일터이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적에 검은 빛깔로 칠해 묘사할 만큼 더러워진 냇물이 보여주듯이 온통 탄가루로 뒤덮인 탄광초에 사는 이들이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 1980년 4월에 일어난 이른바 사북 사태였다.
한광의 강부는 굴이 무너져 내리거나 굴 속에 가스가 폭발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잦으면 말할 것도 없고, 한 번 걸리면 고칠 수가 없는 병인 진폐증에 걸릴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한다. 그들이 특히 두려워하는 것이 허파에 탄가루나 돌가루가 쌓여 일어나는 진폐증인데, 굴 속에서 5해만 일하면 거의 틀림없이 이 병에 걸리게 되어 마침내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사북 사태는 그런 환경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견디며 일하는 그들이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제대로 품삯도 받지 못했던 데다가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오히려 그들의 권익을 해치는 일에 앞장서다시피 함으로써 광부들의 화가 폭발하여 일어났다. 아득한 옛날의 강원도에는 예맥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의 성품과 생활을 중국의 역사기록서 후한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예맥 사람들은 성품은 몹시 어리석고 욕심이 적으며 산천을 소중히 여겼고 산천마다 경계를 짓고 이웃끼리 서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가끼리 혼인하지 않고 모든 일에 꺼리는 것이 많았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고 보병전을 잘 했는데 하나의 길이가 3길이나 되는 창을 몇 사람이 함께 갖고 싸우기도 했다. 이곳 사람들은 범을 신호로 모시고 사당을 지어서 제사 지냈다. 위의 기록은 강원도 사람의 옛 선조들이 어떤 몸가짐과 생각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이 구절을 내세우는 것은 이상하리만큼 강원도 사람들이 아직도 예맥시대의 몸가짐과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지를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욕심없는 강원도 사람들의 성품은 진취력이 약하다는 말을 듣게도 하는데, 이런 성품은 산이 많은 지세의 생활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